네, 반갑습니다. 저는 맨텍 솔루션에서 아코디언이라는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제품을 가지고 고객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전환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실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엣지 컴퓨팅을 위한 투노드 H 쿠버네티스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마스터 노드 3중화와 그리고 워커노드 구성을 벗어나서 노드 2대만으로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면서 했던 이제 저희가 겪었던 고민과 실패 그리고 좌절, 고통의 결과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실지 많이 들어오실지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오늘 여기 세션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지만 좀 아마 조직 내에서 호기심이 많고 좀 예술가의 기질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얘기에 앞서 왜 투노드 쿠버네티스에 관심을 갖고 시작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엣지와 5G 분야에서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하기 시작을 했고 저도 관련해서 지속적인 컨텐츠랑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요. 5G는 일단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많이 이제 기술 변화가 진행이 되었고 기존 물리장비 위주에서 가상화를 거쳐서 현재는 컨테이너 단위로 5G 코어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5G는 스마트 팩토리나 병원 그리고 기업의 충분한 인력과 전원 그리고 장비 리소스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충분한 리소스만 가지고 있는 이제 엣지는 이제 리소스만 가지고 있는 엣지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일단 제약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제 적합하고요. 그 중에 이제 해양 선박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컨테이너 선이라고 하는 이제 화물선이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국내 중공업사 컨설팅 미팅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고객은 컨테이너 선박에 있는 이제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셨고 방안을 찾고 계셨습니다. 선박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가 있죠. 온도부터 해서 습도 그리고 수위 체크부터 해서 등등 작은 선박에도 사실 10개가 넘는 이제 센서가 있다고 하는데 컨테이너선에는 더 많은 센서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선박의 서버가 이제 이 센서에서 발생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는 이제 그 선박의 상태를 관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고가형성 아키텍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박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고가형성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선박 특성상 전원 공급이 힘들고 잦은 정전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선체 진동으로 인해서 육상에서 사용하는 서버가 아닌 선박의 전용의 서버 PC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속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파일을 정성해서 장애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IT 전문 인력을 선박에다가 상주하는 것도 이제 어렵죠. 그래서 장애가 발생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시던 방법은 선박이 이제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문제를 발견을 하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객은 이제 기존에 도커를 사용을 해서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이제 운영 중이셨고, 마침 이제 쿠버네티스를 마침 이제 공부하면서 쿠버네티스를 적용하면은 보건력을 갖춘 신뢰성에 있는 이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셨고, 그 와중에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고, 고객의 이제 이제 고민을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은 이제 컨테이너 선에 안정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올리는 거죠. 도전 과제는 이제 정리해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잦은 정전으로 인해 자동 복구가 필수적이고, 두 번째는 한정적인 자원 내에서 해결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유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우선 첫 번째 자동 복구는 쿠버네티스의 이제 셀플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버가 종료가 되고 재시작되면은 etcd에 저장된 상태를 컨트롤 매니저가 컨테이너와 그대로 이제 실행을 시키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진짜 과제는 이제 셀프 힐링을 하기 위한 컨트롤 플레인 역할을 하는 마스터 노드의 고가형성입니다.
마스터 노드는 고가형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etcd의 357로 홀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서 정족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원이 풍부하면은 사실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선박 운영 입장에서는 세대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줄여야 하고요. 한 대로는 일단 구성 불가능하고 이제 최소 2대는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드 2대로 마스터와 워커 노드를 구성하면서 고가형성까지 갖추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삽질을 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대로 쿠버네티스를 구성을 해볼 건데요. 각 노드를 마스터와 워커로 구성을 합니다. 올려야 하는 서버는, 이제 서비스는 이 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웹하드는 이제 마스터 노드에 테인트를 제거를 하면은 양 노드에 웹하드를 띄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웹 서비스 입장에서는 고강성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마스터 노드가 무너졌을 때인데, 마스터 노드가 다운되었더라도 사실은 워커 노드에 있는 웹하드는 문제가 발생되진 않죠. 하지만 이제 이 상태에서 워커 노드의 파드가 죽는다면 서비스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워커 노드가 다시 이제 마스터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 1번은 워커 노드를 마스터로 승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에서는 공식적으로 워커를 마스터로 승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큐브ADM으로 초기화를 하고 조인하는 순간 이제 각 노드는 자기 역할을 가지고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 말은 큐브ADM으로 명령어를 작업하는 순간 이제 클러스터의 재구성이 되기 때문에 기존 상태가 보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노드에 이제 마스터 워커로 세팅된 큐블렛을 2개로 띄우면 어떨지부터 가정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일단 이제 다중 컨테이너 D 사용 시 커널단에서 C그룹스가 이제 실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테스트는 저희가 큐블렛을 설정을 바꿔치기 해서 이제 기존의 워커를 강제로 마스터로 승격시키는 방법을 진행해 봤는데, 이럴 때 이제 워커 노드의 파드가 모두 재시작되면서 서비스까지 내려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 1번은 실패를 했고요. 런타임이나 이제 저희가 큐블렛을 핸들링하는 방법은 이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구성 방안을 이제 고민해 보던 중에 올 초에 이제 큐베콘의 이제 자료를 찾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때쯤 되면은 이게 사실 구성이 가능한 건가 약간 의구심이 들 때쯤이었는데, 마침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그때 큐베콘에 이제 발표했던 주제는 엣지 컴퓨팅 비용 절약을 위한 투노드 HA 쿠버네티스라는 주제로 스펙트로라는 이제 외국 그 클라우드 업체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제 발표는 당시에 안타깝게 라이브 데모는 실패했는데, 이제 자료의 구성안이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는 훌륭해 보였기 때문에 구성을 검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구성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카이로스라는 이제 클라우드 이니트, 한글이 깨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이제 클라우드 이니트 기반의 이면 테이블 OS를 사용을 했고, 경량화된 이제 클라우드 쿠버네티스로 K3S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노드는 이제 마스터로 구성을 하고 리더와 팔로워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엔드포인트를 위해서 큐브 VIP를 사용해서 VIP를 붙였고요. 그리고 카인이라는 이제 K3S의 하위 프로젝트가 있는데, etcd 심을 이용해서 etcd를 MySQL이나 Postgres, 관계형 DB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구성에서 이제 사실 마스터 2대 로드를 띄웠지만 etcd는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팔로워는 리더의 이제 etcd를 바라보는 구조고요. 여기서 이제 카인으로 이제 포스트그레스를 사용한 이유는 etcd 데이터의 복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etcd는 사실 자체적으로 지금 미러링이나 복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포스트그레스의 이제 논리 복제를 사용을 해서 리더에서 팔로워로 포스트그레스의 실시간 복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구성에서 이제 리더의 장애가 발생이 되면 팔로워는 이제 리더로 승격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팔로워는 카인의 엔드포인트를 끊고 자신의 이제 포스트그레스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 복제의 이제 구독 설정을 드랍을 시키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카인을 정지를 시키고 쿠버네티스 서비스 엔드포인트 삭제 쿼리를 이제 실행을 시켜서 엔드포인트를 초기화시킵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스의 논리 복제는 이제 시퀀스 데이터를 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 쿼리를 반드시 이제 실행을 시켜줘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쿠버네티스와 카인을 재시작시켜서 팔로워로 이제 리더로 승격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게 해당 구성을 이제 검증해 본 결과 노드 2대만으로 고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평균 노드 다운 타임은 4분 정도였지만은 팔로워가 리더로 이제 승격되는 시간으로 실제 앱은 이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단 이제 스테이트 리스랩 같은 경우에는 데모셋이나 각 노드의 복제본이 실행될 수 있도록 토폴로지 확산 제약의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풀 앱을 올리는 경우에는 이제 분산 블록 스토리지가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몇 가지 보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보였는데, etcd 데이터 복제를 위해서 지금 이제 포스트그레스 논리 복제를 사용했는데, 논리 복제의 특성상 단반형 복제만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때문에 리더로 승격되는 팔로워에 만약에 기존에 다시 이제 그 리더가 팔로우 다시 붙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호스트가 이제 등장해서 팔로우로 붙어야 하는 경우 포스트그레스 복제 설정을 다시 이제 이 구성에 맞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이 구성안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이니트 기본으로 해서 해결을 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복제가 잘못 걸리거나 데이터가 틀어진 경우에는 복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구성에서는 이제 많은 상황에서 테스트가 좀 더 필요해 보였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제 2대로 구성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파티션이 발생으로 이제 동시 단절이 생기는 경우에 스프릿 브레인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두 노드가 모두 이제 승격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구성에서는 이제 이 발표에서는 그 보안 방법을 가지고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각 노드의 마지막 수정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타이브레이커로 이제 사용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싱크 데이터의 상태를 일단은 판단할 수가 없었고, 만약에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서 수동 페이버 모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보완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완해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이중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MCCS라는 이제 이중화 솔루션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전 이제 케이스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MCCS라는 솔루션이 VIP와 데이터 복제 그리고 이제 상태 체크, 노드 간의 상태 체크를 책임을 집니다. 각 노드마다 이제 핫빗이랑 이제 미러 닉을 이제 추가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복제를 위해서 etcd와 이제 레지스트리는 별도의 볼륨을 분리를 해서 데이터 복제를 걸어놨습니다. etcd는 이제 기존의 스태틱 파드 형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컨테이너로 이제 실행을 시켜서 큐브렉과 별개로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이제 분리를 했고, 엔드포인트는 VIP를 할당을 해줬습니다. 이랬을 때 이전 케이스와 이제 다른 점은 이제 페일오버 시에 포스트그레스의 엔드포인트를 이전에 바꾸고 이제 쿼리를 실행하는 작업이 있어야 됐다고 하면은 이제 3번 케이스에서는 이제 팔로워에서 복제된 데이터의 볼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VIP만 넘겨받으면은 VIP 넘겨받아서 etcd만 바로 실행하면은 조금 더 이제 리더 승격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케이스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봤고요. 정리해보면은, 일단은 쿠버네티스만으로 이제 투노드 구성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했었습니다. 여러 오픈소스의 도움이 일단은 필요했고요. 이제 여러 오픈소스를 이제 가지고 구성을 했지만, etcd 이제 데이터 복제에 대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쿼럼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투노드 구성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제 스프릿 브레인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다양한 환경과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조금 더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는 사실은 스태트리스 앱 가지고 웹만 가지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했지만 실제 DB를 이제 컨테이너로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DB에 대한 이중화 부분도 연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저희가 제한된 이제 환경 내에서 제한된 환경을 좀 고려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또 좀 드는 생각은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하면은 좀 더 다양한 기업 환경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투노드 HA 쿠버네티스 구성에 대한 요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부스 홍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멘텍 솔루션에서 올해 쿠버네티스 10주년을 맞이해서 컨설팅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제는 저희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기존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성능과 보안 진단이 필요하신 분 대상으로 컨설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 제약에 있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고 이제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부스에 방문해 주셔서 궁금하신 점은 이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